ICT 트렌드를 소개해드리는 ICT 포커스 시간입니다. IT 칼럼니스트 이효은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 최근에 페이스북에 접속하신 분들이라면 그 많은 분들이 프로필 사진이 무지개 색깔로 바뀌어 있는 것을 아마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네. 이번에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 결혼을 좀 합헌이라고 결정한 직후에 이 결정을 축하하기 위해서 페이스북에서 제공한 기능 때문인데요. 미국 연방 법원의 결정에 한국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반응하다니 좀 재밌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이런 SNS 시대의 등장과 함께 뉴스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미 연방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SNS로 한국 사람들이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참 이제는 많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이렇게 볼 때 뉴스가 전달되는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솔직히 뭐 동성 결혼 같은 소재 자체는 한국에서 좀 굉장히 민감한 그런 사안이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 이 미 연방 법원의 결정을 지지하기 위해서 바꾸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긴 합니다. 제 페이스북 친구들 한번 살펴보니까요. 한 600명 중에서 10% 정도가 이렇게 무지갯빛으로 이제 바꾸셨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바꾸는 것이 멋있어 보이거나 또는 예뻐서 바꾸는 분들도 분명 계시긴 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가벼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것을 볼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50년 후 당신의 얼굴은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뭐 재미로 하는 테스트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받아들이신 분들도 분명히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요. 이런 작은 움직임을 통해서 미 연방법원의 동성결혼 합헌이라는 뉴스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기존의 뉴스가 전달되는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상황이 생긴 거죠. 예, 마치 SNS상에서 뭐 유행을 따르듯이 뭐 트렌드를 이걸 하지 않으면 내가 좀 뒤처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은데 물론 뭐 이번에 동성결혼 내용이랑은 성격이 완전히 다르지만 뉴스 전달 방식에 있어서는 예전에 그 루게리병 돕자는 아이스버킷 챌린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 TV와 신문 쪽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로 이제 뉴스 확산의 중심이 좀 옮겨갈 때는요. 무엇을 어디서 보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어차피 신문이나 TV에 나오는 거랑 거의 똑같은 내용을 이제 신문이나 TV로 보느냐 아니면 이제 인터넷을 보느냐 이런 차이였으니까요. 그래서 이때 생긴 변화가 일단 인터넷 언론사가 좀 많이 늘었다는 거고요. 또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 그러니까 흔한 말로 좀 어뷰징 기사라고 하는데요. 이런 자극적인 제목과 내용으로 클릭을 유도한 기사들이 좀 확 늘어났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 확산의 중심이 PC에서 스마트폰으로 옮겨가면서 다시 뭔가 많은 것들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신문이나 TV에서 봤던 것들을 똑같이 인터넷에서 보여주면 반응이 예전보다 훨씬 못한 거죠. 물론 이제 스마트폰으로도 포털 사이트 기사들을 읽기는 합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개인적인 그런 기기거든요. 메신저나 SNS 같은 이제 개인용 커뮤니케이션 용도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뉴스가 전달되는 방식도 그에 맞춰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이 좀 재미를 느끼고요. 서로 공유하기 좀 좋은 그런 형태로요. 네, 사실 아까 뭐 아이스버킷 챌린지나 무지개빛 프로필 사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런 부분은 사실 미디어 업계가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이런 SNS 시대에 발맞춰서 뭔가 뉴스를 전달하는데 여기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을 해서 성공한 사례는 없을까요? 일단은 딱 3가지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짤방, 그리고 움짤, 마지막으로 찌라시인데요. 이 3가지가 SNS에서 많이 공유되는 컨텐츠의 형식입니다. 저는 다 알아들었어요. 짤방과 움짤과 찌라시. 아직 모르신 내용일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 짤방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 인터넷 사진 커뮤니티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글을 쓸 때 적절한 사진을 첨부하지 않으면 글을 삭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글이 잘리는 것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잘림 방지용으로 올렸던 이미지가 바로 짤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재미있는 이미지가 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합성과 패러디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좀 재미있는 이미지를 통틀어 가지고 짤방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었고요.
이렇게 단어는 우연하게 만들어졌지만 짧고 재밌어야 한다는 사실상 인터넷에서 인기 있는 컨텐츠의 주요 특징이 모두 요약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요즘 SNS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이제 언론사의 컨텐츠는 흔히 카드뉴스라고 이제 부르는 것인데요. 예. 주요 이슈를 이미지와 간단한 문장으로 정리한 일종의 요약한 뉴스입니다. 네, 좀 그런 게 정말 많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일단 읽고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또 공유하기도 쉽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움짤 같은 경우는 이제 움직이는 짤방의 약자인데요. 이미지로만 좀 보여주기 어려운 이런 것들을 짧은 동영상 파일로 만든 그런 겁니다. 예. 보통 뭐 고양이가 날아가다가 넘어진다거나 이런 재밌는 영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언론사 같은 경우는 이런 파일 형태를 그대로 이용하지는 않고 보통 전체 프로그램에서 재밌는 부분을 좀 잘라서 클립이라는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최근에 유명해진 강연이나 아니면 강사 이런 분들은 모두 이런 동영상을 통해서 SNS에서 인기를 끌었다 그래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예. 그 정도로 영향력이 굉장히 큰 편인데요. 얼마 전에 나온 카카오 TV나 아니면 텀블러 TV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클립들을 공유하기 위해 나온 그런 플랫폼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찌라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찌라시인데요. 보통 정보지라고 많이 부르죠. 이 정보지락에 담겨있는 이 루머들 같은 경우를 굉장히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서 많이 공유한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예. 예전에는 연예인 엑스파일이라는 것들이 좀 많이 돌아다녔고요. 네, 뭐 증권가 찌라시라든지. 그렇죠. 최근에 그 메르스 감염병원 소식을 네. 정부보다 먼저 공개한 것도 바로 이런 것들이었죠. 예. 이런 루머가 확실하지 않은 내용들인데 대부분이 예. SNS 통해서 계속 돌고 도는 게 왜 그럴까요? 예, 사회학자 다니엘 길버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투과한 논문에 있는데요. 예. 거기서 PAIN이라고 해가지고 원래 사람들은 개인적이고요, 갑작스럽고 좀 부도덕하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에 먼저 반응을 하는 그런 예.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주의 정보를 좀 더 빠르게 사람들이 많이 공유하게 되는 거죠. 게다가 찌라시 같은 경우는 아까 정보지라고 불렀었잖아요. 원래 정보를 보고한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간략하고 공유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확실하지 않은 사실들이 자꾸 이제 공유가 되는 거죠. 예.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면 원래 이런 것들은 언론이 잘할 수 있고요. 또 지금까지 잘해왔던 그런 것들이거든요. 불명확한 정보까지 기사로 만들려는 그런 이야기는 분명히 아니지만 예. 어떤 빅데이터를 분석하거나요. 아니면 심층 취재를 통해서 독자들이 알고 싶은 뉴스에 좀 더 다가가는 것은 얼마든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독자나 시청자의 요구에 밀착한 기사들이 더 많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다양해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언론사에서 만들어진 뉴스가 제공되는 달라진 방식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ICT 업체들 같은 경우는 뉴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흐름에 발맞춰서 어떤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까? 많은 준비들을 하고 있겠죠. ICT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뉴스는 굉장히 중요한 콘텐츠입니다. 그러니까 이용자들이 자신의 서비스를 오래 쓰도록 좀 잡아두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뉴스를 많이 확산시키는데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애플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애플 뉴스라는 이 새로운 앱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사용자들이 다양한 뉴스를 편하게 접하게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의 앱이었고요. 구글 같은 경우는 새로운 뉴스 서비스인 뉴스랩을 출범시켰는데요. 기자들에게 뉴스 제작에 활용할 수 있는 구글의 소프트웨어를 이제 가르쳐 주고요. 네. 또 구글이 가진 데이터를 제공해서 기사 작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최근 인스턴트 안티클이라는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선보였는데요. 주요 언론 매체들과 협력해서 그들의 뉴스를 페이스북으로 이제 송출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 언론사 뉴스를 바로 읽을 수가 있는 거죠. 또 이걸 통해 가지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좀 편하게 뉴스를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을까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예, 그러게요. 그냥 한 화면 내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그렇죠. 통합 시스템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네요. 이렇게 뉴스를 접하는 소비자죠. 시청자뿐 아니라 독자를 만드는 생산자, 이 기자들까지 배려한 ICT 기업들의 서비스가 참 신기합니다. 이와 함께 SNS 시대에 발맞춰서 나타난 뉴스의 변화가 흥미롭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IT 칼럼니스트 이효은 씨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